나, 큰 빚이 생겼어. 우리 집도 곧 압류될 거야.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남편은 차갑게 말했죠. 미안하지만 더는 너랑 못 살겠어. 네가 짐이야. 이혼 후 한 달 고급 호텔 취임식장에 나타난 그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순간 초라한 정장 차림의 전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아, 너 회장님이라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대기업 창업주의 외동딸이었고 모든 것은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돈으로 계산한 남자가 치러야 했던 가장 비싼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결혼 5년 차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유진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특별했습니다. 아니, 특별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 남편 태민이 퇴근 후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 상사가 또 까다롭게 굴더라. 유진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직원이 아니라 수백억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는 이사회 멤버로서 말이죠. 유진의 본명은 한유진, 한빛그룹 창업주 한석규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다니. 그것도 신분을 숨기고? 엄마, 난 진짜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한유진이 아니라 그냥 유진으로서 사랑받고 싶다고요. 26살 그녀는 우연히 만난 태민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작은 IT 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 사랑받는 것. 그것이 유진이 평생 꿈꿔온 일이었습니다. 유진아,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태민은 종종 미안해했습니다. 돈도 많이 못 벌고 변변한 집안도 아닌데.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있어서 난 매일이 행복해. 유진은 진심이었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둘이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밤에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던 시간들.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터 태민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승진 누락됐어. 내 동기들은 다 올라가는데 나만. 괜찮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 우리 집 좀 봐. 이 좁은 빌라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작은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자주 더 크게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남편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몰래 모아둔 돈으로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기도 하고 선물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 태민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축했던 거야. 당신 생일 선물로 쓰려고. 거짓말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점점 더 복잡한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한빛그룹 이사회에 참석하고 밤에는 평범한 회사원 아내로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완벽하게 두 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민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할 말이 있어. 그날 유진의 평범한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큰 빚이 생겼어. 태민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진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빚? 무슨 빚?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어. 내가 담당했던 거래처가 부도가 났고 그 손실을 내가 책임져야 한대. 태민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유진은 옆에 앉아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2억 5천. 회사에서는 날 해고하기로 했대. 그리고 우리 집도 압류될 거야. 내가 대출받을 때 이 빌라를 담보로 잡았거든.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 그녀에게 2억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회사원 부부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준비할게.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유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비서에게 연락해서 비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 돈 어떻게 마련한 거야? 저녁에 유진이 가방을 내밀자 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몰래 모아둔 거야. 비상금이랑 친정에서 받았던 돈들. 태미는 한참을 가방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함께 이 위기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태미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나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우리 이혼하자. 순간 유진의 세계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일 전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던 사람이 지금은 차갑게 이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솔직히 말할게. 난 네가 짐이야. 나랑 함께 있으면 나도 평범해지는 것 같아. 유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 빚을 갚아줬잖아. 그래, 고마워. 진짜 고마워. 태민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깔끔하게 끝내자고.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어? 태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빚, 진짜였어? 태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반은 진짜고 반은 과장했지. 솔직히 1억이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시험해보고 싶었어. 유진은 비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계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다니. 알았어.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이혼해 줄게.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해뒀어. 태민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진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가서 캐리어를 꺼내 짐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5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어디 갈 때라도 있어? 태민이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층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눈물을 닦고 허리를 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비서님, 저예요. 이제 돌아갑니다. 회장님, 정말 이혼하신 거예요? 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네요. 내일 오전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한빛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5년 만에 복귀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유진은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한빛그룹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한유진으로서 떳떳하게 이 회사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 비서님, 제가 결혼했던 남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직장, 인간관계, 재산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유진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한빛그룹의 새로운 사업 확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 남편에 대한 철저한 조사였습니다. 회장님, 보고서 준비됐습니다. 박 비서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유진은 파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이혼 후 새로운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었고 유진이 남긴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박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새 여자친구가 중견기업 마케팅팀 과장인데 그 회사가 우리 한빛그룹의 협력업체입니다. 유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렇게 하죠. 다음 달 신제품 런칭 행사를 특급 호텔에서 대규모로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날 제가 공식적으로 한빛그룹 회장 취임식을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협력업체 직원들도 모두 초대하고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을 돈으로 계산한 사람에게 그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보여줄 시간이에요. 행사 준비는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진은 모든 디테일을 직접 챙겼습니다. 장소, 초대 명단, 언론 배치, 심지어 자신이 입을 드레스까지. 회장님, 이 드레스 어떠세요? 스타일리스트가 여러 드레스를 가져왔습니다. 유진은 가장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에메랄드 컬러의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화려하지 않지만 권위 있어 보이는 게 좋아요. 행사 일주일 전 유진은 마지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 명단 확인했나요? 네, 회장님. 새 여자친구와 그의 동반자 둘 다 참석 확정입니다. 좋아요.
그들의 좌석은 무대가 잘 보이는 곳으로 배정해 주세요. 유진은 혼자 남아 연습했습니다. 그날 무대에서 할 말을, 태민을 마주했을 때 지을 표정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행사 전날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호텔을 직접 방문해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군요. 박 비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일이 시작이에요. 유진은 무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한유진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요.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5년 동안의 거짓된 삶, 한 달 동안의 상처, 모든 것이 내일 정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사 당일 아침 호텔은 분주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들었고 언론사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유진은 VIP룸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드레스를 입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장님, 손님들이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한빛그룹의 신제품 소개가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무대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객석 중간쯤에 앉은 태민은 새 여자친구가 무대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호텔에 모인 진짜 재력가들 사이에서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오빠, 긴장돼. 여자친구가 발표를 마치고 내려와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근데 이따가 회장 취임식도 있다던데? 응. 한빛그룹 새 회장이 오늘 처음 공개되는 거래. 태민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호화로운 분위기에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취임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한빛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80대의 한석규 회장이 천천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빛그룹을 40년간 이끌어온 한석규입니다. 오늘 저는 제 외동딸을 한빛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한빛그룹 신임 회장 한유진입니다. 무대 옆에서 조명이 켜지고 유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객석 중간쯤에서 한 남자는 박수를 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태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이 떡 벌어진 채 무대의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래? 알아?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태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는 여자가 자신이 한 달 전에 버린 그 사람이라는 게. 유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빛그룹 신임 회장 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은 제게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태민에게 닿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의 진가는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드러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버리죠. 태민은 점점 더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버린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회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너무 늦게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빛그룹을 진정성 있는 기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본질로 평가하고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도 가서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먼저 가. 나는 잠깐. 태민은 서둘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댄 채 그는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유진이 재벌이었다고. 한빛그룹 회장이라고. 태민 씨,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곳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유진과 태민. 한 달 전까지 부부였던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아. 한유진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이제 남남이잖아요. 너 정말 한빛그룹 회장이었어? 네, 놀라셨죠? 5년 동안 당신 옆에 있었던 평범하고 짐 같은 여자가 사실은 재벌이었다니.
태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요? 진짜 사랑을 받고 싶어서요. 한유진이 아니라 그냥 유진으로서. 하지만 제가 틀렸나 봐요.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나는 몰랐잖아. 그래서 더 실망이에요.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은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아니, 오히려 버렸죠.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태민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빚,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반은 진짜고 반은 과장이었죠. 당신 말 기억나세요? 자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그 2억, 너한테는 푼돈이었던 거야? 푼돈이라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 돈은 제 사랑이었어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저 돈이었을 뿐이고. 유진아,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유진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태민 씨, 당신이 미안한 건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재벌을 버린 거죠. 만약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 서 있지도 않을 거예요. 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전 이제 가봐야 해요. 앞으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녀는 돌아서려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참, 제가 당신에게 줬던 그 2억 법적으로는 증여예요. 이혼 전에 준 거니까 돌려받을 수도 없죠. 그 돈은 당신이 제게 배운 교훈의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비싸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유진아, 그리고 앞으로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만날 일도 없을 테니까요. 유진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태민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5년 전 처음 만났던 밝게 웃던 여자, 자신의 생일에 깜짝 파티를 준비해 주던 여자,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던 여자.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여자친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었어? 다시 들어가자. 태민은 고개를 들어 여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눈에는 유진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며칠 후 한빛그룹 회장실. 유진은 높은 빌딩의 최상층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언론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박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30대 여성 회장의 등장, 그것도 5년 만에 복귀라니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좋네요. 참, 그리고 정태민 씨가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회장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하세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박 비서가 나가고 유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지난 5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배신의 순간까지. 아프지만 값진 교훈이었어. 유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민과 함께 찍었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진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넣었습니다. 잊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교훈으로 남겨둘게요. 그날 오후 유진은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으로 한빛그룹은 사람에 투자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학벌이나 집안이 아니라 진짜 능력과 인성을 보고 사람을 평가할 거예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가정생활을 존중할 겁니다. 야근 문화를 없애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할 거예요.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유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유진아, 나 태민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진짜 후회하고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유진은 문자를 읽고 조용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태민 씨. 당신은 그걸 가장 비싼 대가로 배웠을 거예요. 한편 작은 원룸에서 태민은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단되었다는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한빛그룹 본사 빌딩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은 밤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고 최상층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기에 유진이 있겠지. 내가 버린 그 사람이. 태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유진에게서 받은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2억을 받았지만 5천억을 잃었어.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나를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어. 새 여자친구는 취임식 이후 그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전 부인이 재벌이었다고? 그럼 당신 지금 바보 같은 거 아니야? 그녀는 며칠 후 그를 떠났습니다. 결국 태민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사랑도 자존심도. 다시 한빛그룹 회장실로 돌아와서 유진은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네요. 박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이게 진짜 제 모습이니까요.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알아요. 곧 퇴근할게요. 박 비서가 나가고 유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녀는 평범한 사랑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꿈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테니까. 유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감추거나 숨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구인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다음에 사랑하게 되면 유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숨기지 않을 거야. 한유진으로서 당당하게 사랑할 거야.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로서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유진은 마음속으로 태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태민 씨. 당신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돈도 권력도 지위도 아닌 사람의 진심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 진짜 한유진으로서의 삶. 그리고 누군가는 그 대가를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을 돈으로 계산한 대가. 그것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차에 올라타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다보다 더 짜릿한 복수죠.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한빛그룹 건물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미래는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가진 것이 아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